A가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된다? 그죠? 근데 A가 가장 긴 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A가 가장 긴 변이 아니라면 누가 가장 긴 변이에요? 그렇죠? 5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둘의 합보다는 어때면 된다? 작아야 한다.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A의 범위는 이거 인정될까요? 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잖아. 요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감각적으로 느껴봅시다. A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표현할 거야. 8보다 작은 A야. 우리 이거 하려고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A가 뭐보다도 커야 돼? 2보다 큰 것까지도 만족해야 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A는 이 선이 중복하는 곳에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어때야 된다? 작은 I여야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잖아요. 그죠? 뭐뭐 있어? 맞나요? 몇 개야?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세라고 했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은 한쪽에 등호가 있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이 사이는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됐죠? 근데 이렇게 뺐다라는 얘기는 한쪽에 등호가 있을 때 얘기잖아. 한쪽에는 어느 값을 포함할 때 이야기잖아. 근데 둘 다 등호가 없잖아. 그쵸? 그럼 뭐 해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한 개를 더 빼주시면 되겠죠. 개수만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요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복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네라고 대답했다. 또 궁금하신 거? 개념편이든 유형편이든 상관없이 유형편 31쪽에 24번. 자, 다음 중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개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어요. SSS, 즉 세 개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하든가 SAS, 두 선분의 길이와 두 대응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하든가 ASA, 하나의 대응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하든가 이걸 확인할 수 없다면 셋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다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임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개념입니다. 되나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합동인 것 같다 하더라도 셋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없다면 절대로 합동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런 거 찾으래. 됐죠? 자, 1번. 그러니까 말할 수 있냐 없냐, 세 개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 선분 AB의 길이가 같고 선분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선분 AC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서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봅시다.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대응변의 길이 같네요.
AC와 DF의 길이 같고 대응변의 길이 같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끼인각의 크기가 맞나? 봐봐요. 얘와 얘 사이에서 끼인각은 누구예요? 각 A. 보여요? 얘와 얘 사이에서 끼인각은 누구예요? 그럼 A와 D가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으면 되네. 이겁니다. 그럼 얘는 SA, S 합동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까지 설명 이해 안 되시는 거. 지율이. 2번. 명확하죠? 명확하다는 뜻 알까? 선분 AB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고요.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고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대요. 얘는 뭐 한 선분의 길이가 같고 양끝각, 양끝각이잖아. 그쵸? 맞나요? AS, A 합동입니다. 보일까요?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 합동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3번. 선분 AB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BC와 선분 EF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C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고요. 얘가 세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한 선분,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 합보단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 그쵸? 근데 얘들 어차피 삼각형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 길이 관계 무조건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합동임을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AB와 DE, 대응변이지만 가면 돼요. AB, DE. BC, EF인가? 맞네. AC, DF인가? 맞네. 세 대응변의 길이 같은 거 확인했네요. 그쵸? 얘 무슨 합동 얘기한 거야? 됐을까요? 4번. 선분 BC와 선분 EF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C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고요.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대요. 일단 BC와 EF의 길이 같고요. AC와 DF의 길이 같고요. 그럼 끼인각만 확인하면 돼. 맞죠? 그럼 얘와 얘에서의 끼인각은 각 C고요. 얘와 얘에서의 끼인각은 각 F예요. 그러니까 각 C와 각 F가 같다고 해야 SA, S 합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애네. 그쵸? 얘는 합동 조건 셋 중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즉 4번이 답일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5번도 해봐야 되겠죠? 공부할 땐 다 하는 겁니다. 그죠? 5번. 선분 BC와 선분 EF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C와 선분 DF의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원래는 대응변끼리 같은지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맞는데 대부분 대응변끼리 표현할 땐 대응변끼리로 얘기하니까 확인해야 돼 실은. 끼인각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각 C, 각 F. 그죠? 끼인각이 같은지 확인해줬네. 그쵸? 그럼 얘는 역시나 S, A, S 합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연습하셔야 돼. 또 궁금하신 거. 설명 필요 없나요? 없나요? 그래도 혹시나 생기면 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센에서 궁금한 거 혹시. 숙제 부분에서. 우리 이번 수업에 지금 수업의 주교재는 센입니다. 지금 센 줬어. 그 책이야.
자, 89쪽에 535번.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내 눈엔 요 삼각형이 보이거든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었고 어떻다? 그러니까 y는 몇 도?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삼각형이잖아. 그럼 180에서 둘 더한 거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둘 더하면 몇 도야? 155도요. 그럼 몇 도야? 25도. 25도죠. 됐는데? 네. 또?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각형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지우 혹시 다각형이 어떤 애들이 다각형인지 알고 있어?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지율이는 기억하고 있어?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인데 선분은 이렇게 고든 애들이잖아. 쌓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분이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무슨 도형이야? 평면도형.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위에서 그려지는 도형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각형 중에 가장 작은 다각가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의 이름이 뭘까? 삼각형입니다. 다시 삼각형의 정의가 뭘까? 정확합니다. 100점짜리 대답. 각이 3개인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삼각형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각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안쪽에 각이 3개가 생기는 거야. 그 안쪽의 각을 뭐라고 불러? 내각. 그럼 바깥쪽의 각은? 외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애들을 외각이라고 할까? 어떻게 정의 내릴까? 자, 다시 다각형의 외각입니다. 다각형의 내각이고요. 다각형은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입니다. 최소한으로 삼각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니까 삼각형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각형은 닫혀 있어야 돼. 둘러싸여 있어야 돼. 됐나요? 그 안에서 생기는 요 각들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이웃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내각인데 안쪽에 있는 각이야. 그게 내각이야. 들었어요?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그 중에 안쪽 각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각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찾을 때는 이렇게 그 정의에 따라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나 정의 계속 알려주면서 하고 있죠? 두 분 다 알아야 돼. 됐습니까? 이 개념을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개념을 반복하고 개념을 잘 쓰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개념이 안 남아. 그럼 제대로 푸는 걸까? 아닙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개념 갖고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고민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더 좋죠. 근데 뭐라 해야 돼? 연산만 빠르고 개념은 막 어설퍼. 그건 수학 공부 한 걸까 안 한 걸까? 안 한 겁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 뭘 갖고 봐야 돼? 개념. 그래서 개념이 잘 잡혀 있으신 가운데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 갖고 문제를 봐야 적게 풀고 많이 얻어요. 오케이? 그냥 개념 모르고 대충 풀려고 하니까 많이 풀어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효율 찾잖아.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원하는 거 아니었어? 그죠?
그럼 근본부터 생각해야 돼. 수학 공부 왜 할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행위일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해 본 적 있어? 그럼 수학 공부를 한 걸까? 수학 공부는 개념 공부입니다. 개념을 받아들이고 개념을 연습하고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그게 수학 공부입니다. 그것까지는 머리랑 상관이 없어요. 노력이거든. 그렇게 개념이 잘 받아들여지고 개념 연습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 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낸다면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런 건 대학 가서 하시는 거고요. 대학 전까지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어떤 거? 개념을 잘 쓸 수 있는, 잘 써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우리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그죠? 단순히 그냥 개념은 모르겠고 난 더하기 빼기만 할래. 개념은 모르겠고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될까? 근데 그렇게 공부했잖아.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잘 되게 공부하셔야죠. 그 내각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 다각형인데 그 둘러싸이는 거에 안쪽에 있는 각이 내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그 각 중에서 안쪽에 있는 각이 내각이야. 그 외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웃하는 두 선분 중에 한 선분의 연장선과 나머지 한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외각이에요. 천천히 말할게.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선분 중에 한 선분의 연장선과 나머지 한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외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외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됐죠? 그러니까 외각을 요 선분을 연장한 걸로도 얘기하겠지만 이 선분을 연장한 걸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만들어진 이 각도 외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각의 크기는 어떻다? 항상 같아요. 왜요? 막꼭지각이라. 그쵸? 머릿속에서 막 있는데 잘 안 나오죠? 그만큼 덜 익숙하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마다 되뇌어야 돼. 그래야 바로바로 나와요. 됐죠? 그래서 둘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이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내각과 외각 얘기했고요. 요거는 위에다가 작게 그냥 얘기할게요. 내각, 외각. 어느 다각형이든 한 꼭지점에서 하나의 내각과 하나의 외각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평각. 됐죠? 자, 이제 다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각형인데 그 다각형의 최소 단위는 일단 삼각형부터 시작해요. 각이 3개라 삼각형이죠? 아닙니다. 오케이? 어떤 애가 삼각형이야?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가 삼각형입니다. 됐죠?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는 뭐라고 불러요? 사각형이요.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는 뭐라고 불러요? 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7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들은 칠각형. 8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들은 n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애들은 n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n이라는 애를 가지고 공식화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화한다라고 하든 수학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일반화했다라고 한다면 공식처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공식화할 거야. n이라는 저 문자를 가지고. 그렇죠? 그럼 항상 그렇다라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뭐부터 할 거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야기할 거예요. 됐나요?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다? 대각선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얘는 변이에요. 자, 대각선의 정의는 뭐냐면 다각형에서 이웃한 점이 있잖아요. 한 점에서, 다각형의 한 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점들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 빼고 나머지를 연결한 선분이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얘와 이웃한 애들이 얘들인데 얘들 빼고 나머지 점 없잖아. 대각선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각선 몇 개다? 되나요?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일까요? 사각형은 한 개죠. 이웃하지 않은 애들한테 그는 거라고요. 자,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육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그럼 규칙 찾읍시다. n에 관한 규칙 찾을 거야. n이 3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 n이 4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 자, n과의 차이가 얼마나? 둘 다 3만큼 차이 나요. 확인합시다.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개. n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얘는 몇 개라고요? 그러니까 n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되나요? 혹시 까먹거나 헷갈리잖아?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번엔 뭐 다른 걸 먼저 하는데 난 얘 먼저 했으면 싶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얘는 몇 개? 한 개. 그냥 삼각형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얘기입니다. 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어.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몇 개예요?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어.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몇 개예요? 세 개. 육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어.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몇 개예요? 우리 n 가지고 일반화할 거예요. 즉 공식화할 거예요. 됐죠?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씩 차이나? 세 개 차이나? 한 개 차이나? 몇 개 차이 난다고요? 느끼셔야 돼. 이해가 되셔야 돼. 대충 대답하면 안 돼. 몇 개 차이나? 확실하게. 진짜로. 정말입니까? 됐죠? 자, 일단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대각선의 전체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얘는 어쨌든 삼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0개고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한 개씩 그을 건데 모든 꼭지점에서 그어버릴 거야. 여기서 하나 그었고 여기서 하나 그었고 여기서 하나 그었고 여기서 하나 그었어요. 그쵸? 총 4번 그었는데 됐죠? 4개 그었는데 얘와 얘가 중복되죠? 중복돼서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이게 그냥 그린 것 뿐이야. 됐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있잖아. 이거를 모든 꼭지점에서 그은 다음에 2개씩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뭐 해버리면 된다?
되나요? 확인합시다. 오각형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2개씩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었어. 여기서 그었어. 여기서 중복된 여기서 그었어. 여기서 그었어. 여기서 그었어. 항상 2개씩 중복되죠. 되나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거를 모든 꼭지점에서 그은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된다? 2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육각형이죠. 육각형인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3을 뺀 것만큼 그어 항상. 이거를 모든 꼭지점에서 긋죠. 그럼 항상 몇 개씩 중복돼? 그러니까 나누기 뭐 해? 2 하면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됩니다. 이게 몇 개냐면 9개예요. 실제로 거봅시다. 그냥 대각선만 그을까? 이렇게 안 하고 대각선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여기서는 더 못 긋잖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각형이 되었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있는데 걔를 모든 꼭지점에서 그어. 맞죠? 그러면 항상 2개씩 중복되니까 나누기 2 하면 돼. 이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요. 될까요? 실은 외워서 써야 돼. 근데 무턱대고 n 곱하기 n-3 나누기 2해 이렇게 하면 뭐 헷갈리잖아. 힘들고. 2분의 n 곱하기 n-3이야? 어떻게 외워? 그죠? 근데 과정을 알고 몇 번만 반복하면 그냥 외워져요. 혹시나 헷갈려. 그러면 과정을 가지고 안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돼. 됐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 얘기 하나 합시다. 삼각형의 3개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다? 180도입니다. 항상. 됐나요? 이건 그냥 알고 가셔도 돼요. 됐습니까? 얘 더하기 얘가 몇 도라고요, 항상? 180도. 그리고 얘 더하기 얘가 몇 도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 나오기도 해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이용을 할 거야. 자, 삼각형의 개수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 가지고 다각형 내각의 총합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즉, 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 180도. 자, 요 사각형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잖아요. 그죠? 그럼 삼각형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나눠져. 각각이 몇 도씩 가져가면 돼? 그죠? 맞나요?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 360도.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각형 내각의 총합은 몇 도일까? 540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180도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얘기하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삼각형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될까요? 그럼 육각형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 180도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로 구하면 돼.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는 어떤 삼각형이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라고요. 됐을까요? 그렇다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80도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로 구하시면 돼요. 될까요? 그럼 얘가 3이냐 2냐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면 그려보면 되니까 그림 3개만 육각형 안 그려도 돼. 3개만 그려도 나오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정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정이란 말이 붙으면 다각형은 다각형인데 둘 다 만족해야 돼.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정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아이야. 됐나요? 정이란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요. 둘 다 만족해야 돼. 같고야 실은.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야.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러면 정이란 말이 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붙어 얘가 그러니까 다각형 중에 모든 변의 길이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라고 부른다? 정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다각형임을 아는 순간 한 내각의 크기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변의 개수로 내각의 총합을 다 똑같으니까 변의 개수로 등분한 걸로 그러니까 나누면 돼 그냥. 될까요? 내각의 총합을 변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될까요? 내각의 총합을 540도 했나요? 변의 개수로 나누면 돼. 내각의 총합을 변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정다각형의 하나에 모두 똑같으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내각의 크기는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변의 개수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누어 주면 돼요. 됐을까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하나의 내각과 하나의 외곽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입니다. 그러니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요. 180도에서 한 내각의 크기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됐을까요? 빼주면 돼요. 요거까지 이해될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됐을까요? 얘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80도 곱하기 n-2의 나누기 n이거든요. 얘를 180도에서 빼면 한 외곽의 크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그럴까? 그러니까 이 n을 가지고 얘한테 요렇게 분배할게요. 그럼 180도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인가요? 됐을까요? 그럼 얘가 180도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n분의 360인 거 보이실까요? 그럼 결국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 나누기 변의 개수인 거 보이실까요? 졸려. 조금만 정신 차려. 조금 이렇게. 됐어? 됐죠? 됐죠?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실은 360도 나누기 n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은 뭐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봐도 돼. 다각형 외곽의 총합은 항상 몇 도다?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다각형 외곽의 총합은 항상 몇 도다? 360도입니다. 근데 정다각형이니까 변의 개수로 나누면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지금 문제까지 풀어야 되겠는데 실은 시간이 안 돼서 일단 문제를 풀어와 주세요. 오케이? 다시 이제 숙제를 내야지.